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미술 시간은 끼리끼리 색 시리즈에서 컴퓨터에서 색을 만들어 봐요 라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한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화가는 1869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21살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1년 정도 요양을 했는데, 그러다가 같은 병실에 있는 화가가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이거 되게 멋지구나 라고 해서 그림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림에 홀렸다. 자제할 수가 없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일종의 파라다이스로 옮겨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뭔가가 나를 몰아갔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틈틈이 그림을 그렸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야수파의 거장인 마티스예요. 마티스는 1905년 본격적으로 야수파 운동에 참가하고 야수파의 중심인물이 되어요. 지금 바탕화면에 보고 있는 그림도 마티스의 그림이에요. 마티스의 그림은 강렬한 원색의 대비를 즐겼어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그리고 흰색, 검정 등을 거침없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물체의 형태나 선도 매우 단순하게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야수 같다라는 말을 붙이면서 이들은 야수파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어요. 마티스는 1941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오래 치료를 받았죠. 그리고 그림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마티스는 그때부터 색지를 가위로 자르는 콜라주 작품 활동들을 했어요. 바로 지금 보는 것 같은 저런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약 13년 뒤에 안타깝게도 마티스는 암의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돼요. 마티스는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 마티스의 작품 중에 하나를 잘 봤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티스의 이카루스란 작품이에요. 이카루스는 마티스의 그림 중에 손꼽히는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이죠. 이카루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미노스 왕 때문에 크레타 섬에 갇혀서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다이달로스는 새의 깃털들을 모아서 실로 엮고 밀랍을 발라서 커다란 날개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탈출할 계획을 세워요. 아들에게 말하죠.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열 때문에 밀랍이 녹으니까 너무 높이 날지 말고, 또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물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지니까 항상 하늘과 바다의 중간으로만 날아라 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리고 탈출하는 날 날개를 단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는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어요. 다이달로스는 하늘과 바다의 중간으로 잘 날고 있었지만 이카루스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게 되자 욕심이 나서 점점 높게 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높게 날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고 너무 높아지자 결국은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깃털을 붙였던 밀랍이 녹게 되고 이카루스는 날개를 잃고 바다에 떨어져서 죽고 말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봐요. 이 작품 가운데 보면 가슴에 타원 모양의 붉은색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바탕색의 푸른색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늘을 표현한 걸까요? 그리고 곳곳에 떨어져 있는 노란색 날카로운 모양들은 별일까요? 아니면 이카루스가 하늘을 날 때 날개에 붙어 있었던 깃털일까요? 그리고 검정색 모양으로 이상한 동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카루스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건 정답보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자유로운 상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티스가 이렇게 멋진 그림을 완성했고, 이 그림은 단지 4가지 색깔밖에 없죠. 파랑, 노랑, 빨강, 그리고 검정이에요. 우리는 이런 그림처럼 그려보기 위해서 옛날처럼 꼭 물감을 짜서 물을 잘 섞고 붓에 발라서 종이에 칠하는 이런 활동을 꼭 하지 않아도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고 원하는 색을 칠해볼 수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물감을 사용해서 이런 걸 칠하는 학생들보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을 만들고 또 원하는 색을 그대로 칠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생각엔 여러분은 원하는 색을 잘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색을 실제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했어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제시하는 몇 가지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이 모양들에 각각 색을 칠해보면 좋겠군요. 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열어볼까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서 열어보세요. 첫 번째 화면엔 이렇게 원작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도형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엔 이렇게 3개의 미션을 주었어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 미션을 가지고 잘 고민하면서 색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완성하면 돼요. 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쪽에도 설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가 되길 바래요.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배경을 먼저 바꿔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배경 모양에 갖다 대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리고 도형을 선택하면 여기에 양동이 모양의 색상을 바꿀 수 있게 돼요. 여기에서 원하는 색상을 바꾸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런 미션을 줬죠. 배경은 색상환에서 파랑색과 2칸 정도 떨어진 유사색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색상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술책을 잘 찾아보세요. 우리 미술책은 41페이지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파랑색을 찾아보고 파랑색에서 위쪽으로 2칸 아니면 오른쪽으로 2칸 어떤 색이 좋을지 보고 여러분이 이 도형을 선택하고 그 색을 찾아보면 돼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색 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을 잘 보세요.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맞춤이라는 것을 눌러봐요. 그러면 이렇게 작게 색상을 만드는 팔레트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색조라는 이름으로 쭉 길다랗게 색이 알록달록 변하는 게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미술교과서의 색상환을 둥글게 배치하지 않고 빨강색 부분을 딱 잘라서 길게 한 줄로 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바꾸고 싶을 땐 여기에서 이 둥근 커다란 걸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또는 콕콕콕 찍을 수도 있어요. 찍어보니까 빨리 움직이진 않는군요. 아무래도 빨리 바꾸고 싶으면 끌고 다니는 게 좋겠죠. 미술책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의 색을 바꾸면 좋을지 먼저 색조라는 부분에서 바꾸세요. 그 다음 여기에서 색을 바꾸고 결정되었으면 이제 위에서 명도와 채도의 사각형 안에서 원하는 색을 콕콕콕 찍거나 또는 찍은 후에 이렇게 끌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색이 바뀌는 게 보이죠? 내가 원하는 색이 어떤 색인지 보고 바꾸면 돼요. 아마도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는 색은 이 아래쪽에 있지 않고 이 중간 위쪽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랑색보다 2칸 정도 간 색은 어떤 색인지 보고 그 색과 유사한 색을 찾아서 그리고 찾은 후에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중간보다 위쪽에서 고르게 될 거고 그 중에 어떤 색으로 했을 때가 가장 알맞을지 또한
원래 그림이 가지고 있는 밝기가 지금 내가 바꾸려고 하는 색의 밝기랑 비슷한지를 잘 판단해 보세요. 밝고 어두운 것은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밝기는 미술 시간에는 명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채도는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채도는 색상이 얼마나 진하고 선명하냐라는 정도예요. 그래서 색상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진하고 선명한 색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점점 왼쪽으로 가고 아래로 갈수록 어둡고 탁한 색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색이 어디쯤 있는 색인지를 잘 선택해보고, 또한 내가 선택한 색에서 나는 이 색을 선택했는데 어둡다 라고 하면 도대체 이 모양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같으면 위로 갈 거예요. 그 다음, 나는 밝기는 괜찮았는데 이게 조금 더 채도가 높아서 색상이 선명해 보이면 좋겠다, 진하고 선명해 보이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 둥근 원을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아마도 보통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색을 만들 때 어느 방향으로 색을 이동해야 내가 원하는 색이 만들어지는지 익숙하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색을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확인을 눌러보세요. 확인! 바로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다른 도형들도 여기 써있는 설명에 맞춰서 바꿔보세요. 인물은 배경색과 보색을 선택하고 오이? 이 색의 보색은 뭘까? 역시 미술책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색과 보색인 인물의 색을 흰색을 많이 섞은 파스텔 톤으로 칠하래요. 파스텔 톤은 아까 이렇게 색을 칠할 때 어느 쪽으로 가면 파스텔 톤이라고 할 수 있냐면 가장 위쪽 높이 올라가서 요 근처에 있는 색들이 보통 우리가 파스텔 톤이다 라고 부르는 색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색을 골라도 요 근처에 있는 색들이에요. 어떤 색을 골라도 이 근처의 색들이 파스텔 톤이에요. 여러분들이 파스텔 톤을 어떤 색으로 배색하면 좋을까 라고 고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이 잘 골라지는지 연습을 해보세요. 자, 마음에 들면 확인을 누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색이 정답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지금 예시를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미션에 잘 맞게 고민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 또는 깃털, 이것들은 배경과 인물색과 매우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역시 색상원을 잘 보고 이 색과 이 색과 제법 멀리 떨어져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색을 잘 골라서 이렇게 색들을 선택해서 입히면 돼요. 한 번에 하나씩 할 필요 없이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연속적으로 누르면 모든 도형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해서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은 한번 원래와 똑같이 노란색처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심장의 색깔도 여러분들이 붉은색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건 그냥 여기 있는 붉은색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이 보고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그린 그림 마음에 든다, 또는 마음에 안 들면 이 미션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여러 번 고민하면서 색을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모든 작업들이 끝나면 그냥 X를 눌러서 닫으면 돼요.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이 작업을 하려는 친구들은 이미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걸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색상환과 보색을 어떻게 바꾸는지 활동을 해봤어요. 이것과 매우 유사하니까 이대로 해보기 바래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고 그 다음 도형을 선택했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양동이가 나오면 양동이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양동이가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하면 위쪽에 A라는 부분 여기를 누르면 아마 색을 바꿀 수 있도록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동이를 찾아서 해보기 바래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도형들의 색깔을 다 바꾸고 나면 역시 여러분들은 완성된 것을 그대로 끌어올려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해볼 수 있길 바래요. 그리고 하는 중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러면 꼭 아침 자율학습 시간 또는 점심 먹고 또는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이 잘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